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오늘은 YZF R7, 야마 R7을 시승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제 곧 시즌 오픈 투어도 많이 다니시겠네요. 올 시즌도 꼭 안전하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7이 출시가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습니다. R6가 단종이 되면서 R7이 출시가 됐거든요. R6가 2019년도에 단종이 됐고 작년 하반기에, 작년 6월, 7월쯤에 R7 출시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R6의 상위 기종으로 그리고 후속 모델로 R7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R6는 599cc 직렬 4기통 엔진을 탑재해서 123마력의 최고 출력을 14,000rpm대에서 발휘하는 상당히 고출력형 슈퍼스포츠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R7은 이러한 R6의 고해전용 엔진, 고출력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R7을 생각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알파벳 숫자가 하나가 더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직렬 4기통 엔진 배기량을 높였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저도 출시가 되는 순간 전까지만 해도 혹시나 정말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R7은 그렇지 않습니다. R7은 MT-07의 CP2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출력은 73마력이고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구간대는 8000rpm대예요. 따라서 그런 기대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디자인이나 제가 시트고나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기존의 R6나 R1과 똑같은 그 R 디자인의 컨셉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존의 헤드램프가 양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양쪽에 위치하는 부분은 데이타임 런닝 라이트, 주간 주행등이고 이쪽 에어 덕트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은 빈 구간이요. 이 구간에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헤드라이트에서 상향등과 하향등이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헤드라이트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일단 프론트 페어링 디자인만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한데 사이드 페어링이랑 연료 탱크랑 그리고 리어 카울의 형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프론트 페어링이 겹겹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단차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밑에도 이쪽에도 레이어링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하다는 좀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연료 탱크도 MT-07이랑 일단 바깥으로 보이는 건 카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안쪽에 보면 연료 탱크가 있죠. 연료 탱크는 보통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연료 탱크 형상이 조금 더 이 무릎과 맞닿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리그립이 MT-07보다 훨씬 더 용이했습니다. 이쪽 면적, 정확히 이쪽 면적을 좀 더 키웠고, 이쪽은 선을 날렵하게 좀 축혀 세워서 약간 근육질의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안쪽, 뒤쪽도 보시면은 리어 카울이 이쪽에 완전히 바람이 통하는 구조로 슬릿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당연히 영향은 주겠죠. 공기역학적으로 바람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디자인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에어 벤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포츠 모터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어느 정도 채용을 해준 것 같아요. 한번 앉아볼까요?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고가 830mm입니다. R6는 이전에 850mm였어요. 20mm 정도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형제 모델로 볼 수 있는 MT-07, 프레임과 엔진을 공유하는 MT-07은 780mm입니다. 550mm만큼 낮은데 그렇다고 시트고가 그렇게 높다는 생각 정도는 아니에요. 830mm니까 약 적당한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키는 177cm거든요. 저는 잘 닿습니다. 잘 닿고 부담 없고, 생각보다 앉아봤을 때 느꼈던 점이 무게중심이 생각보다 아래에 있다고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약간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무게중심이 낮아서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앉아서 자세를 한번 취해볼게요. R6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스포티한 포지션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스포츠 흉내를 낸 모터사이클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리터크 슈퍼스포츠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리터크 슈퍼스포츠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전폭이 넓고 연료 탱크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니그립이 타이트하게 홀딩되지 않거든요. 근데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다루기 쉽다는 생각이 들고, 포지션도 일반적인 스포츠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스포티한 포지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반 정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스포티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 하지만 일반적인 쿼터급이나 미들급 스포츠 모델을 생각하셨을 때는 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포지션입니다.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은 브레이크는 프론트에 298mm 더블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브렘보입니다. 브렘보 고 엑시얼 타입이 아니라 레디얼 타입이에요. 이쪽에 브레이크 레버도 브렘보 마스터 실린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레디얼 타입입니다. 레디얼 타입은 엑시얼 타입에 비해서 그 미세한 컨트롤이라든가 초기 응답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스포츠 사양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스펜션은 프론트에 도리식 포크, 가야바입니다. 리어에는 모노쇼크 업소버. 댐핑과 리바운딩을 각각 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 세팅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날렵한 핸들링도 가능할 것 같고, 아까 전에 포지션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필요한 아니면 아주 미니멀한 최소한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주행 관련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2 엔진은 1, 2단에서의 토크가 상당했고 가속 성능도 시원스러웠습니다. 두툼한 토크가 6000rpm까지 발휘되고 이후로 9000rpm까지 쥐어짜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런 토크 특성이 스포츠 장르에서도 충분히 유효했다는 인상입니다. 이 정도 출력이면 미들급 스포츠 기종에 바라는 딱 그 정도,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타면서도 쉽고 부담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R7의 중량은 188kg으로 경쟁 기종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여기에 가야바 도립식 포크, 스핀 단조일까지 더해지니 핸들링이 산뜻했습니다. 게다가 무게중심도 보기보다 낮아서 코너에서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킥 시프트의 부재는 아쉽습니다.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로 부드러운 시프트 다운이 가능한 만큼 킥 시프트까지 장착되어 있으면 더 편하고 적극적으로 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순정 킥 시프트는 3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킥 시프트는 꼭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물론 아쉬운 점도 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쪽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야마하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R7 스티커도 붙여져 있고, 이쪽엔 데칼, 이쪽에도 사이드 페어링에도 R7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이쪽에 이 펄이 들어가 있는 도장면의 상태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스티커나 페인팅이 들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한 번 더 랩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무엇보다 ABS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BS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TCS가 없어요. 트랙션 컨트롤이 없어요. 그 부분 빠져 있고, 당연히 관성 측정 장치 IMU도 빠져 있고, 따라서 코너링 ABS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 몇 가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안 들어갔으니 좀 아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배기음이 전 처음에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아까도 얘기 드렸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치를 확 낮추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기존에 미터급 슈퍼스포츠를 경험을 했다, 내지는 커터급을 탔는데 이제 조금 더 강력한 모델을 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R7은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125cc에서 한 번에 미터급으로 넘어가기엔 저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커터급을 거쳤다가 미들급을 거쳤다가 리터급을 가기에는 단계가 너무 많죠. 그런 분들은 약간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모델로 R7을 타신 다음에 바로 미터급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R7이 커버리지가 넓고 입문자부터 약간 중급자분들이 타시기에 좋고 쉽습니다. 쉽고 즐겁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폭이 슬림해서 R3만큼 슬림해서, 저는 사실 미들급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커터급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시승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